뭐지? 분명 배가 움직였는데. 장례 지도사로 20년을 훌쩍 넘긴 세월 동안 일한 남자. 지금까지 많은 고인을 봐왔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유족들이 슬퍼하지도 않네. 속으로 생각하다가 유족들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무언가를 속삭이다가 갑자기 웃었기 때문이었죠. 관을 묻던 날 시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시계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빨리 서둘러 주세요. 장례 지도사는 대답을 하고 관을 땅 깊숙이 내려놓는데 잠깐만요. 남자의 놀라운 행동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검은 관이 차가운 땅 속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명운이 무릎을 꿇고 흙더미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영자야, 영자야, 나 먼저 이렇게 두고 떠나면 나는 어쩌라고. 명운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옆에 선 박 여사가 검은 양산을 들고 차가운 표정으로 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만 울어라, 명운아.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 어머니, 영자가 죽었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명운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박 여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말했잖니. 임신 중독증으로 급사했다고. 박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삽으로 첫 번째 흙을 관 위에 뿌렸습니다. 그 순간 관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흙을 뿌려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삽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다시 관 안에서 무언가 세게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데요? 관 안에서 소리가. 장례 지도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화들짝 놀라며 장례 지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뭔 소리야? 빨리 묻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장례 지도사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관 안에서 더욱 강하고 연속적인 발길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운이 벌떡 일어나 관뚜껑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영자가 살아있어. 빨리 관을 열어. 안 돼. 명운아. 박 여사가 명운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놔주세요. 영자가 살아있다고요. 명운이 박 여사의 손을 뿌리치며 관뚜껑을 필사적으로 열었습니다. 관 안에서 영자가 거친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영자의 배가 크게 불룩하게 움직이며 발차기 하는 아이의 발모양이 보였습니다. 명운아, 명운아. 영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명운을 불렀습니다. 명운이 영자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어. 너무 무서웠어. 뱃속 아이가 나를 깨웠어요. 영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뱃속 아이가 어머니를 살렸네요. 박 여사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영자가 명운의 팔에 기대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명운 씨, 몸이 이상해요. 감각이 없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병원 가자. 명운이 영자를 조심스럽게 업고 차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가 뒤따라오며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계획이 틀어졌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영자가 살아났어요. 전화 너머로 당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몰라요. 분명히 침을 제대로 놨다고 했는데 뱃속 아이가 어머니를 깨웠어요. 박 여사가 비를 맞으며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빼내야 해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전에 서둘러요. 알겠습니다. 준비된 요양원으로 옮기죠. 1시간 뒤 병원 응급실에서 영자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영자의 맥박을 재며 명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분명히 사망 진단서를 썼는데 그럼 우리 영자는 이제 괜찮은 거죠? 명훈이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맥박도 정상이고 혈압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신경계에 이상한 흔적이 있어요. 신경계요? 마치 무엇인가로 마비시켰다가 푼 것 같은. 하지만 임신부에겐 그런 시술을 하지 않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영자가 명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훈 씨, 뭔가 이상해요. 제가 왜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영자야, 너 정말 기억 안 나? 갑자기 쓰러져서.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 제 목을 눌렀어요. 그리고 등에 뭔가 따가운 게. 영자가 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명훈아, 영자 상태 어때? 어머니, 다행히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 같다고 신기하다고 하시네요. 명훈이 안도하며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가 영자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건강해서 그런가 보네. 영자가 박 여사를 올려다보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에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영자야, 몸은 좀 어때? 박 여사가 영자의 어깨를 꽉 눌러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자가 아프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파요, 어머니. 아, 미안하다. 너무 걱정돼서. 박 여사가 손을 떼며 명훈을 바라봤습니다. 명훈아, 너 피곤하겠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아니에요. 영자 곁에 있을게요. 영자는 내가 밤새 지켜볼 테니까 걱정 마라. 넌 집에 가서 씻고 와. 박 여사가 명훈의 팔을 잡아 끌며 병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내가 며느리도 못 돌보나? 빨리 가. 명훈이 나간 후 박 여사가 문을 잠그고 영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영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박 여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문을 잠가요? 박 여사가 갑자기 영자의 목을 움켜쥐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너 죽은 듯이 살지 않으면 내 친정 부모님과 뱃속 아이의 목숨은 없어. 영자의 눈이 커지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아이랑 함께 떠났어야지. 우리 명훈이 앞길 막지 말라고 했지. 박 여사가 영자의 턱을 꽉 잡으며 계속했습니다. 의사한테 돈 주고 내 혈자리에 침을 받게 했어.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영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왜요? 네가 우리 집 재산 노리고 명훈이한테 접근한 거 다 알고 있어. 저는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그냥 명훈 씨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검은 속내를 모를 줄 알고. 박 여사가 휴대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지금 바로 데리러 오세요. 어머니, 제발요. 저 아무것도 안 바래요. 영자가 박 여사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서류도 다 준비했고. 잠시 후 간호사 복장을 한 남자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영자를 휠체어에 태우려 하자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까지 않을 거예요. 조용히 해. 사람들이 들어. 박 여사가 영자의 입을 막으며 남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차갑게 웃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할 거야. 산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해를 시도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그럼 평생 요양원에 갇혀 살게 될 거고 우리 명훈이는 다른 좋은 여성과 결혼하게 되겠지. 영자가 절망에 빠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명훈 씨한테 말할 거예요. 명훈이는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워서 도망쳤다고 믿게 될 거야. 박 여사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네가 직접 쓴 편지야. 필체도 완벽하게 따라했고 남자들이 영자의 입을 막고 병원 뒷문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영자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가 손을 흔들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잘 가라 영자야. 1시간 뒤 외딴 산골의 사설 요양원 지하 비밀 병실에서 영자가 침대에 묶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고 복도에는 경비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몸을 비틀며 결박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박 여사와 의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둘 수 있죠? 박 여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돈만 계속 준다면 평생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니까요. 좋아요. 서류는 언제 완성되죠? 내일이면 정신병 진단서와 강제 입원 허가서가 나옵니다. 그럼 명훈이가 찾아와도 면회 거부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환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면 됩니다. 영자가 입술을 깨물며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또다시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여기서 나갈게. 기다려. 영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밤 11시경 경비들이 교대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영자가 베개 속에서 몰래 빼놓은 작은 손톱깎이로 천천히 결박을 끊었습니다. 침대 옆 링거 거치대를 들고 창문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요양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가 환자복 차림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누가 도망쳤다. 잡아라. 경비들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영자가 임신한 몸으로 빗속을 뛰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와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이쪽이야. 저기 있다. 경비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쫓아왔습니다. 영자가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워 굴러떨어질 뻔한 순간 거칠고 주름진 손이 영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칠성댁이라 불리는 산골 할머니가 영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저 좀 숨겨주세요. 제발이요. 영자가 칠성댁에게 매달리며 울먹였습니다. 칠성댁이 영자의 목덜미를 만지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 몸에 독침이 박혀 있구나. 이걸 누가 이런 못된 짓을? 시어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영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칠성댁이 영자를 부축해 깊숙한 산속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누워라. 이 침을 빼야 해. 칠성댁이 가느다란 바늘을 정확한 자리에 꽂아 독침을 뽑아내자 영자의 마비된 감각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어때? 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댁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딱 한 사람. 당분간 여기서 숨어 지내거라. 산 아래는 당분간 위험할 테니. 며칠 뒤 오전 명훈이 영자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명훈이 편지를 펼쳐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편지에는 영자의 필체로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운이 편지를 떨어뜨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운아, 뭘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보고 있어? 어머니, 이게 무슨 편지예요? 명운이 편지를 들고 박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편지를 받아보며 연기하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영자가 이런 편지를 남겼구나. 영자가 정말 이런 편지를 썼을 리 없어요. 명운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명운아, 현실을 받아들여라. 영자는 원래 그런 아이였어. 박 여사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명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봐. 다른 남자 이름이 적혀 있잖아. 명운이 초음파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진 모서리에 김철수라는 낯선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니. 네가 영자를 너무 믿었던 거야. 박 여사가 명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몰라.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운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새로운 사람 만나야지. 새로운 사람이요? 명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회사 투자자 딸이 있어. 아주 괜찮은 아이야. 어머니, 저는 아직 언제까지 저런 한심한 여자 때문에 힘들어할 거야? 영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박 여사가 명운의 손을 잡으며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수진이야. 명문대 나오고 예의도 바른 아이지. 한편 그 시각 깊은 산속 동굴에서 영자가 극심한 산통을 느끼며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파요. 영자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칠성댁이 약초를 끓인 물을 가져와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마셔. 진통에 도움이 될 거야. 할머니, 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영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칠성댁을 올려다봤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칠성댁이 영자의 손을 꽉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정말 아파요.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이가 나오려고 해. 칠성댁이 영자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아이의 울음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가 힘없이 웃으며 갓 태어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건강한 사내아이야. 목소리도 우렁차고. 칠성댁이 아이를 깨끗하게 닦아 영자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영자가 아이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엄마가 꼭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해 줄게. 이제 내 이름도 바꿔야겠다. 영자로는 위험해. 칠성댁이 영자에게 낡은 신분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죽은 딸 신분증이야. 이제부터 너는 지수야. 영자가 신분증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부터 저는 지수로 살겠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칠성댁이 동굴 밖을 내다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산에 불이 났어. 불이요? 지수가 된 영자가 아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보니 산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 산불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지른 거야. 칠성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영자가 아이를 꼭 안으며 떨었습니다. 빨리 계곡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칠성댁이 영자의 손을 잡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요. 영자가 아이를 안고 칠성댁과 함께 계곡을 향해 뛰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마침내 계곡물이 보이자 세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불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여기서 불을 피할 수 있어. 칠성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영자가 젖은 아이를 달래며 물었습니다. 산을 내려가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줄 게 있어. 칠성댁이 옷 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금괴 세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네가 가져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할머니, 이런 귀한 걸 어떻게 해? 네가 복수하려면 돈이 필요해. 이걸로 미천을 삼아라. 칠성댁이 영자의 손에 금괴를 쥐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성공해서 꼭 갚을게요. 꼭이요. 며칠 후 항구 도시의 전당포 거리에서 지수가 된 영자가 금괴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금괴들 얼마에 사주시겠어요? 영자가 전당포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금이네요. 3억은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자가 돈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 여사, 기다려. 한편 그 시각 명운이 결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예복을 입고 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명운아,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이야? 수진이라는 신부가 명운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기분이 좀. 명운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전부인 생각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명운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뒤편에서 누군가 명운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를 펼쳐본 명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영자 씨 배가 움직인 건 분명한 태동이었습니다. 가족분들 중 영자 씨를 해치려는 분이 계십니다. 장례 지도사 드림. 명운이 쪽지를 움켜쥐며 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명운아, 어디가? 수진이 소리쳤지만 명운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 여사가 분노에 찬 얼굴로 식장을 나섰습니다. 장례 지도사 놈이 감히. 박 여사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례 지도사 놈을 당장 잡아와. 입을 다물게 만들어. 그날 밤 장례 지도사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세요? 장례 지도사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괴한들이 장례 지도사를 끌고 외딴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창고에서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명운이에게 쪽지 준 거죠? 박 여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장례 지도사를 노려봤습니다. 그게 뭔데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영자 배가 움직였다고 쓴 쪽지 말이에요. 장례 지도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본 걸 그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앞으로 입 다물고 살아요. 안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박 여사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된 영자는 5년 동안 성공 하나만을 보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전 공부하던 투자 분야를 다시 공부하여 거대한 투자회사 제2투자컨설팅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사무실에서 영자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경매에서 우리가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직접 계획한 일인데. 영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그 땅이 박 여사가 탐내던 곳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영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네요. 그 시각 박 여사는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간척지 사업권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네, 제이투자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제이투자 컨설팅? 처음 듣는 이름인데? 박 여사가 화를 내며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그 회사 대표를 만나게 해. 내가 직접 협상하겠어. 알겠습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여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내 일을 망치다니. 한편 명우는 지난 5년 동안 술에 의지하며 전국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장통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명운이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진. 사진 속에는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뒷모습이 영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진 속 사람 혹시 아세요? 명운이 식당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요? 가끔 아이 데리고 오시는 분인데 참 착해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지수 씨라고 하시던데. 왜요? 명운이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정말 너야? 계약 체결 일주일 후 박 여사가 담보로 잡힌 모든 건물에 경매 공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공고문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박 여사가 공고문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이투자 컨설팅에서 담보 실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돈 갚을 수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계약서에 따르면 7일 이내에 갚지 못하면 자동으로. 박 여사가 직원의 말을 자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 제2 회장놈을 당장 만나게 해. 직접 얘기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한편 제2투자 컨설팅 사무실에서 지수가 된 영자가 장례 지도사와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영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언제 만나자고 하던가요? 오늘 오후라고 합니다. 상당히 급해 보이더군요. 영자가 의자에 기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박 여사는 위험한 사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안팀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그때 영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유치원에서 집에 가요. 민재야, 조심해서 와. 엄마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사랑해요, 엄마. 영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밝게 자라는군요. 네, 제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소중한 존재예요. 그 시각 명운이 시장통 식당에서 사장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 지수라는 분이 언제쯤 다시 오시나요? 글쎄요, 부정기적으로 오시는데 왜 그렇게 찾으시나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 같아서요. 명운이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뒷모습이 영자와 너무 닮아 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분 차 번호는 알아요. 검은색 외제차를 타시더라고요. 차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영업 비밀이긴 한데 그분을 정말 아시는 것 같으니까. 사장이 수첩을 뒤져 차 번호를 적어 명운에게 건넸습니다. 오후 3시 제2투자 컨설팅 회의실에서 박 여사와 영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영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 여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2투자 컨설팅 회장 지수입니다. 영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영자의 목소리를 듣고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저희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영자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박 여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부탁이라니요? 계약 조건을 조금 완화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일주일로는 너무 짧아서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셨을 텐데요. 영자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박 여사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비즈니스에서 감정을 개입시킬 수는 없어요. 회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 여사가 테이블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박 여사의 눈에 영자의 목걸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목걸이는 명운이 영자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목걸이.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영자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목걸이가 어떻게 된 거죠? 영자가 일부러 목걸이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뻐서. 박 여사가 당황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여사가 급히 사무실로 돌아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2회장 신상 정보 알아내. 가족관계, 출신지 모든 걸 파헤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훈이는 뭐하고 있어? 아직도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영자 씨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박 여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그날 저녁 명훈이 영자의 차를 찾아 거리를 헤매다가 마침내 제2투자컨설팅 건물 앞에서 그 차를 발견했습니다. 저 차다. 명훈이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영자가 나왔습니다. 영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에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영자야. 명훈이 영자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명훈을 차갑게 바라보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나야, 명훈이야. 죄송하지만 저를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영자가 쌀쌀하게 대답하며 차에 탔습니다. 영자야. 기다려. 명훈이 차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명훈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명히 영자였는데 왜 모른 척하지? 한편 그날 밤 박 여사가 돌팔이 의사를 불러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제2회장이라는 여자를 처리해야 해. 박 여사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또 그런 일을 하시려고요? 내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2배로 줄 테니까 걱정 마. 박 여사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죠? 내일까지. 더 늦으면 내 재산이 다 경매로 넘어가.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유치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영자가 민재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조심해서 다녀와. 혹시 모르는 사람이 말 걸어도 따라가면 안 돼. 네, 엄마. 저 이제 5살이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민재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자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정말 의젓하구나. 하지만 유치원 하원 시간, 민재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검은 승용차가 다가왔습니다. 괴한들이 민재를 재빨리 차에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가. 유치원 선생님이 소리쳤지만 이미 차는 멀어진 뒤였습니다. 1시간 후 영자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재가 납치됐다고요? 영자가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유치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장례 지도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이를 찾고 싶으면 오늘 밤 12시에 공동묘지로 와. 혼자 와야 해.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여사? 그래, 바로 나야. 네가 누군지 다 알아냈어. 영자가 주먹을 꽉 쥐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마. 그럼 내가 잃은 것들을 다 돌려줘. 사업권도 담보 서류도 전부.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먼저 보여주세요. 공동묘지에서 만나자. 5년 전 네가 묻혔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가 끊어진 후 영자가 장례 지도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신발에 추적 장치 있죠? 네, 미리 설치해 놨습니다. 위치 추적해 보세요. 장례 지도사가 컴퓨터로 추적해 보니 신호가 공동묘지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역시 공동묘지군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승부를 낼 시간이네요. 영자가 서류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명훈이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명훈이 영자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영자가 모르는 척하며 명훈을 바라봤습니다. 영자야, 그만해. 나 명훈이야. 죄송하지만 잘못하신 것 같네요. 영자가 명훈을 지나쳐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명훈이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제발. 나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뭘 했는지 다 알았어. 영자가 명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민재가 위험해요. 민재? 우리 아이 말이야? 명훈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박 여사가 민재를 납치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명훈이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같이 가요. 이번에는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영자가 명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밤 12시 공동묘지에서 영자와 명훈이 박 여사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민재를 옆에 세워두고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져왔나? 박 여사가 영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이부터 보내주세요. 영자가 서류 가방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너구나. 박 여사가 영자의 얼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귀신이 살아 돌아왔네. 귀신이 아니라 당신이 죽이려 했던 며느리예요. 영자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박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민재가 영자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그때 해결사들이 민재를 칼로 위협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아이가 다칠 수 있어. 명훈이 몸을 날려 민재를 감싸 안았습니다. 칼날이 명훈의 등을 깊게 찔렀습니다. 아! 명훈이 아픔을 참으며 민재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빠, 아빠. 민재가 피를 흘리는 명훈을 보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아빠가 지켜줄게. 명훈이 민재의 눈을 가리며 안심시켰습니다. 영자가 미리 대기시켜둔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경호원들이 나타나 해결사들을 제압했습니다. 박 여사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도주했습니다. 명훈아, 정신 차려. 영자가 쓰러진 명훈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훈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하지 마. 지금 병원 가자.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명훈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피를 흘려요? 민재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아빠가 우리를 지켜준 거야. 영자가 민재를 달래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3시간 후 병원 수술실 앞에서 영자와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죽지 않죠? 민재가 영자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아빠는 우리를 지키려고 용감했던 거야. 아빠가 정말 용감해요. 민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 아빠가 제일 용감해. 영자가 민재를 안으며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수술등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영자가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일주일 후 병실에서 명훈이 깨어났습니다. 영자가 침대 옆에서 명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영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꿈이 아니지? 명훈이 영자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나 여기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명훈이 눈물을 흘리며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 지났어.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영자가 명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어머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줘. 정말 듣고 싶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다 알고 싶어. 명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가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사를 시켜서 내 몸에 독침을 놨어. 독침을? 가사 상태를 만들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명훈이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뿐만 아니야. 나를 정신병원에 평생 가두려고 했어. 정신병원에? 명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친정 유산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화가 났나 봐. 그런 이유로 시어머니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 영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믿고 너를 의심했어. 명훈이 영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뱃속의 민재가 나를 깨워줬어. 민재가? 아이가 세게 발차기를 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영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재가 엄마를 구했구나. 명훈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 후에 칠성댁 할머니가 나를 도와주셨어. 칠성댁 할머니? 산속에서 약초를 기르시는 분이야. 알고 보니 당신 친할머니셨어. 명훈이 깜짝 놀라며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친할머니라고?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하시더라. 그런 일이. 명훈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거야?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어. 시어머니에게 당한 만큼 되갚아주고 싶었어.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도 복수에 동참할게. 명훈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직접 심판하겠어. 명훈의 눈에 확고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워보자. 영자가 명훈과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은신처에 숨어있던 박 여사가 돌팔이 의사와 마지막 돈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 돈을 다 가져가려고? 박 여사가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계약대로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관계 없습니다. 의사가 가방에 돈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박 여사가 의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박 여사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당신이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의사가 박 여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지러워. 그때 문 밖에서 칠성댁이 나타났습니다. 오래간만이네, 박 여사. 칠성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박 여사가 칠성댁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40년 전에 당신이 집에서 쫓아낸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설마. 박 여사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 명훈이 친할머니야.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어. 칠성댁이 가방에서 낡은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가문 재산을 훔친 증거들이야. 40년 동안 모아둔 거지. 칠성댁이 문서들을 박 여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었다고? 박 여사가 문서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검찰에 모든 걸 제출할 거야. 제발 용서해줘. 박 여사가 칠성댁에게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용서는 영자가 결정할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영자와 명훈이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명훈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영자가 명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집에 가요. 민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명훈이 민재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영자가 이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칠성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자가 칠성댁을 보며 달려갔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영자야. 칠성댁이 영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 칠성댁이 명훈과 민재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저희와 함께 사셔요. 명훈이 칠성댁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칠성댁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민재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쁜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돼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거지. 칠성댁이 민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영자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명훈이 운전하며 뒷거울로 행복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 같아. 명훈이 혼자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야. 영자가 명훈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영자가 전국 언론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든 가운데 영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투자컨설팅 회장 지수입니다. 영자가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영자를 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한 사람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악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박 여사라는 사람이 저지른 살인 미수와 재산 횡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영자가 리모컨을 들고 대형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5년 전 장례식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가 장례 지도사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빨리 묻어버려. 혹시 깨어나면 큰일 나. 박 여사의 목소리가 회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면
그냥 무시해. 영상 속 박 여사의 잔혹한 말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회장 안 사람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 영상은 장례식장 블랙박스에 녹화된 실제 상황입니다. 영자가 영상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며느리인 저를 독침으로 가사 상태로 만든 뒤 산채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증거는 있나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영자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의료 기록과 독침 시술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 여사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박 여사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저와 제 아이를 위협했습니다.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제 5살 아들을 납치해서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회장 안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회장 뒤편 문이 벌컥 열리며 박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박 여사가 소리치며 단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경비들이 박 여사를 막으려 했지만 뚫고 들어왔습니다. 너 이 악독한 년. 박 여사가 영자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재빨리 나서서 박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장례 지도사가 박 여사를 제지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박 여사가 몸부림쳤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어와 박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 여사, 당신은 살인 미수와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모함이라고. 박 여사가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조용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박 여사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영자가 마이크를 잡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것이 박 여사의 진짜 모습입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회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짓밟힌 모든 며느리들과 생명을 위한 심판입니다. 회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인간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영자의 연설에 회장 안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영자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명훈이 영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 영자가 명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고마워, 민재야. 영자가 민재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각종 언론에서 박 여사의 악행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이 박 여사를 구속하고 모든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 소유 건물 30여 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비자금 계좌에서 발견된 500억 원도 국가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명훈이 뉴스를 보며 칠성댁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저런 짓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명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칠성댁이 명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어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가 중요해. 그때 영자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훈아, 이것 좀 봐. 뭐야? 명훈이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상속권 포기 서류야. 상속권 포기. 박 여사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영자가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포기해야지.
그런 더러운 돈 필요 없어. 명훈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물론이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거야. 명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가 새로운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복지재단 설립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자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서류가 완료됩니다. 좋아요.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죠. 네, 알겠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 재판 일정이 나왔습니다. 언제죠? 다음 달 15일입니다. 알겠어요. 끝까지 지켜보겠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가족이 새로 이사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명훈이 직접 가꾼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아빠, 꽃이 정말 예뻐요. 민재가 정원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니까 아빠도 기뻐. 명훈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 영자가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나쁜 할머니는 이제 안 올 거죠? 민재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응, 다시는 안 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그럼 우리는 계속 함께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빠, 엄마, 민재, 그리고 증조 할머니까지 모두 함께. 영자가 칠성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겠다. 민재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칠성댁이 민재에게 자장면을 만들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할머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내 엄마처럼 끝까지 견뎌내면 기적이 일어나. 네, 저도 엄마처럼 강해질 거예요. 민재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영자와 명훈이 마당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이렇게 평범하게 지낼 수 있을 줄 몰랐어. 명훈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 어떤 꿈?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영자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도울게. 우리 함께 하자. 고마워. 영자가 명훈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이 포옹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민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재미있어요. 칠성댁이 민재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네. 명훈이 집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TV 뉴스 속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교도소 이송 중 갑작스럽게 실신해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영자와 명훈이 깜짝 놀라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명훈이 TV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호송 차량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뉴스 앵커가 계속 보도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자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영자야, 어떻게 생각해? 명훈이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야. 이상한 기분?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달까? 영자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칠성댁이 영자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자야, 조심해야 해.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명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자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했던 저녁 시간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재야, 당분간 유치원 갈 때 조심해야 해. 영자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을게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자.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몰라. 명훈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영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박 여사, 이번에는 뭘 계획하고 있는 거야? 달빛이 영자의 얼굴을 비추며 새로운 위기의 예감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대 병원에서 간호사로 변장한 돌팔이 의사가 박 여사가 입원한 병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의사가 박 여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박 여사가 눈을 뜨며 의사를 알아봤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나와. 왜 여기 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박 여사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쫓기고 있어. 이제 끝장을 내야겠어. 의사가 박 여사의 팔을 붙잡고 끌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당신이 숨겨둔 돈 있잖아. 그거 다 내놔. 의사가 박 여사를 휠체어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그런 돈은 없어. 거짓말 하지 마. 40년 동안 모은 비상금이 어디 있어? 의사가 박 여사를 병원 뒷문으로 데려갔습니다. 대기하던 승용차에 박 여사를 태우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폐공장에서 의사가 박 여사를 의자에 묶어놨습니다. 이제 말해. 돈이 어디 있어? 정말 없다고. 박 여사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의사가 휴대폰을 꺼내며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맞지? 나 의사야. 당신이 왜 내 번호를?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 아이를 다시 데려갈 거야. 뭐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억 준비해. 3시간 안에 부산 항구로 와. 300억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없으면 내 아이와 시어머니 둘 다 바다에 빠뜨릴 거야. 의사가 협박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에 피가 묻은 민재의 유치원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재. 영자가 가방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훈이 영자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영자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300억을 어떻게 구해? 3시간밖에 없는데. 영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갈게. 돈은 내가 마련할 테니까 걱정 마. 명훈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우리 아이야. 내가 지켜야 해. 명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급히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재 신발의 위치 추적 신호가 부산 항구에서 잡힙니다. 부산 항구? 네, 폐선박 주변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영자가 장례 지도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비보트 준비해요. 나도 따라갈 거야. 너무 위험합니다. 내 아이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편 부산 항구의 폐선박에서 의사가 민재를 선실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한테 보내줘요. 민재가 울면서 의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조용히 해. 내 부모가 돈 가져오면 보내줄게. 의사가 민재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시끄러워. 한마디만 더 하면 바다에 던져버린다. 의사가 민재를 위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태풍이 온다. 의사가 창밖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선실 한편에서 박 여사가 의자에 묶인 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일어났구나. 마침 잘 됐어. 의사가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미친놈, 나를 왜 여기 데려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제 함께 죽자. 의사가 광기 어린 눈으로 박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죽자고? 미쳤어. 박 여사가 몸부림치며 결박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박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운이 돈가방을 들고 작은 보트를 타고 폐선박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위험해. 명운이 무전기로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명운아, 조심해. 태풍이 더 세져. 영자가 경비보트에서 응답했습니다. 파도가 명운의 보트를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명운이 간신히 폐선박에 올라탔습니다. 돈 가져왔어. 아이 어디 있어? 명운이 선박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민재를 앞세우고 나타났습니다. 민재의 목에 칼을 대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재가 명운을 보며 울었습니다. 돈가방 먼저 던져. 의사가 명운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부터 놓아줘. 돈을 먼저 달라고. 의사가 칼을 민재의 목에 더 바싹 댔습니다. 명운이 어쩔 수 없이 돈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제 아이 놓아줘. 아직 안 끝났어. 내 아내도 와야 해. 의사가 민재를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선박이 크게 기울어지며 의사가 비틀거렸습니다. 명운이 그 틈을 타서 의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민재야, 이리 와. 명운과 의사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민재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명운의 머리를 금속 파이프로 내려쳤습니다. 아! 명운이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빠! 아빠! 민재가 명운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아빠는 괜찮아. 명운이 힘들게 민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영자가 경비 보트를 타고 폐선박에 올라탔습니다. 민재야, 명운아. 영자가 소리치며 선박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잘 왔네.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 의사가 영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지? 내가 줄게. 영자가 가방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제 다 함께 죽는 거야. 의사가 기름통을 들고 선박 곳곳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이러면 다 같이 죽어. 박 여사가 의자에 묶인 채 소리쳤습니다. 그래, 다 같이 죽자. 의사가 라이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영자가 재빨리 돈가방을 열어 최루 가스를 터뜨렸습니다. 으악! 의사가 눈을 감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에 장례 지도사가 나타나 민재를 낚아챘습니다. 민재야, 이리 와. 장례 지도사가 민재를 안고 선박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영자야, 빨리 나가. 명운이 다친 몸을 이끌고 영자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분노에 찬 얼굴로 선박에 불을 붙였습니다. 으하하, 다 타버려. 순식간에 화염이 선박을 감쌌습니다. 영자가 명운을 부축하며 탈출하려 했지만 박 여사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구해야 해. 영자가 명운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위험해. 우리만이라도 나가자. 안 돼. 사람 목숨이야. 영자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박 여사의 결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왜 나를?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늦으면 다 타버려요. 영자가 박 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박이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빨리. 명운이 출구에서 영자와 박 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선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영자가 박 여사를 끌고 출구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이 선박에서 탈출했지만 높은 파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도와줘. 영자가 물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해경 구조선이 나타나 그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장례 지도사가 민재를 안고 구조선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재가 부모를 보며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폐선박이 완전히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대원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영자와 명운, 그리고 박 여사까지 모두 구조선에 올라탔습니다. 영자가 민재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민재야. 엄마가 지켜줄게. 명운이 영자와 민재를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박 여사가 구조선 한쪽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박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영자가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구조선이 부산 항구로 향하는 동안 태풍도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지며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겠네. 명운이 영자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응. 이번에는 정말 끝난 것 같아. 영자가 민재를 안고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영자 가족과 박 여사가 해경 헬기에 의해 부산 대병원으로 후송된 지 3시간 후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영자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 환자가 좀 심각해요. 의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심각한 거죠? 전신 화상과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실어증이요? 영자가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나 봅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옆 병실에서 명운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재가 아빠 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재가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을 명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우리 민재가 정말 잘 그렸네. 명운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빠, 머리 아파요? 아니야, 이제 괜찮아. 민재가 옆에 있어서 금방 나을 것 같아.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 민재가 아빠한테 힘을 주거든. 민재가 명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무서웠어요.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나쁜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잡아갔어. 이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그때 영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운아, 기분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박 여사는 어떻게 돼? 명운이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심각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래. 말을 못해? 충격이 너무 컸나 봐. 영자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쁜 할머니도 아파요? 민재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응, 많이 아프셔.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재의 순수한 질문에 영자와 명훈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정말 착한 마음이네. 영자가 민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일을 했지만 아프면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우리 민재가 정말 훌륭해. 명훈이 민재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이틀 후 박 여사가 입원한 병실에서 영자가 박 여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영자가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영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종이에 써주세요. 영자가 펜과 종이를 박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미안하다. 영자가 박 여사가 쓴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박 여사가 다시 펜을 들고 썼습니다. 너를 죽이려 해서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영자가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가 영자의 손을 꽉 잡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다. 이제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썼습니다. 내 재산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박 여사가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명훈이 민재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군요. 명훈이 조심스럽게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가 명훈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명훈이 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민재가 박 여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가 민재에게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민재가 박 여사 곁으로 가자 박 여사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박 여사가 퇴원하는 날 장례 지도사가 법정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 여사, 서명하실 서류들입니다. 장례 지도사가 서류 뭉치를 박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뭔가요? 영자가 장례 지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재산 기부 서류와 법정 자백서입니다. 박 여사가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명훈이 장례 지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백과 피해 보상으로 형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박 여사 치료비는 영자 회장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영자가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료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박 여사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박 여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산 기부 의지를 보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영자와 명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형이네요. 명훈이 영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니까. 영자가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종이에 글을 써서 영자에게 보였습니다. 고맙다. 너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어머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사세요. 영자가 박 여사를 포옹했습니다. 박 여사가 영자를 꽉 안으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 가족이 새로운 집 마당에서 칠성댁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해결된 것 같네. 영자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
명운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박 여사는 어디서 지내요? 민재가 칠성댁에게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셔. 할머니가 가끔 돌봐드리고 있어. 칠성댁이 민재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좋으신 일이에요, 할머니. 그 사람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 작은 텃밭 일구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지. 칠성댁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잘했어. 원수도 용서하고 도와주다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영자가 칠성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재도 할머니처럼 착한 마음 가져야지. 명운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나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민재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영자가 민재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장례 지도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영자복지재단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영자가 기뻐하며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산후우울증 산모들 도움센터부터 시작하려고요. 좋은 계획이네요. 장례 지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 지도사님도 재단에서 함께 일하실 거죠? 물론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죠.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영자가 장례 지도사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자와 명운이 마당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 명운이 영자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응. 죽음에서 살아나고 복수도 끝내고 가족도 되찾고 이제 남은 건 행복뿐이네. 맞아. 이제 정말 행복만 생각하고 살자. 영자가 명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명운아. 두 사람이 포옹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집안에서 민재와 칠성댁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재미있어요. 우리 민재가 정말 똑똑하네. 이 소리를 들으며 영자와 명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야. 영자가 집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명운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운아, 고마워. 마지막에 우리를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이제부터 평생 지켜줄게. 나도 당신과 민재를 평생 지킬 거야. 두 사람이 다시 한번 꽉 안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영자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영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명운이 영자와 함께 별빛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후 봄 서울 시내 대형 호텔에서 영자복지재단 1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후원자와 수혜자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영자가 잠시 멈추며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세게 발차기를 해서 저를 깨워준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몇 살이 되었나요? 한 후원자가 질문했습니다. 6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착한 아들로 자라고 있어요. 영자가 객석의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가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산모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재단에서 지금까지 몇 분을 도와드렸나요? 또 다른 후원자가 물었습니다. 지난 1년간 500여 명의 산모들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객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명훈이 무대 옆에서 영자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멋있죠? 명훈이 옆에 있던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민재가 두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영자 가족이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명훈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서 도와줘서 가능했어. 나는 그냥 뒤에서 지켜만 봤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든든했어. 영자가 명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유치원 졸업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 졸업장이에요. 우리 민재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영자가 민재를 안으며 졸업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재야,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명훈이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감한 사람?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용감한 사람요. 민재의 대답에 영자와 명훈이 감격했습니다. 정말 착한 마음이구나. 영자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주말 영자 가족이 요양원에 있는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가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자가 박 여사에게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어 영자를 보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씀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셨다면서요? 명훈이 박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조금씩. 박 여사가 어눌하지만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추가 정말 잘 자랐네요. 민재가 텃밭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민재, 고마워. 박 여사가 민재에게 상추 한 포기를 따주었습니다. 할머니, 상추 정말 맛있어 보여요. 많이 가져가. 박 여사가 비닐봉지에 상추를 담아 민재에게 주었습니다. 칠성댁이 박 여사 곁에서 흙을 털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어. 하루 종일 밭일만 해. 정말 평화로워 보이세요. 영자가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 여사가 영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게 지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자 가족은 장례 지도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님, 새로 시작하신 일은 어때요? 영자가 장례 지도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적의 장례식 단체가 벌써 유명해졌어요. 정말요? 연고 없는 어르신들 장례를 아름답게 치러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세요. 장례 지도사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보람찬 일이네요. 명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장례 지도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영자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칠성댁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우리는 운명의 끈으로 묶인 가족이에요. 며칠 후 영자가 명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명훈아, 우리 세계여행 어때? 세계여행? 명훈이 놀라며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업도 안정됐고 민재도 좋아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럼 준비해볼까? 응, 당장 계획 세우자. 명훈이 기뻐하며 영자를 안았습니다. 한 달 후 영자 가족이 발리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 모래성 봐주세요. 와, 정말 멋지다. 명훈이 민재의 모래성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해가 지는 무렵 영자와 명훈이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영자가 명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꿈만 같아.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해. 그때 명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영자야,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 명훈아. 갑자기 영자가 놀라며 명훈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혼을 하고 싶어. 평생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주고 싶어. 우리 이미 부부잖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야. 명훈이 간절한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 영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명훈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운명이야. 맞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두 사람이 포옹하며 행복해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마을 입구에 작은 기념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 영자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돌에 써져 있어요. 민재가 기념비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엄마를 기억해 주시는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재가 영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가 명훈에게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명훈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명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둘째 가질 것 같아. 정말이야? 명훈이 벌떡 일어나며 영자를 안았습니다.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세상에, 정말 기쁘다. 명훈이 영자를 안고 빙빙 돌렸습니다. 민재야, 이리 와봐. 영자가 민재를 불렀습니다. 네, 엄마. 민재야, 동생이 생길 것 같아. 정말요? 진짜 동생이요? 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응. 어떨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제가 형이 되는 거죠? 맞아. 우리 민재가 형 노릇 잘할 수 있겠어? 네. 동생 잘 돌봐줄게요. 민재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칠성댁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경사로구나. 우리 가문에 또 새 생명이.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영자가 칠성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는구나. 그날 밤 영자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영자야. 이제 정말 행복해도 돼. 거울 속 영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며 영자 가족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햇살이 비치는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자가 창밖 별을 보며 누군가에게 전하는 듯 말했습니다. 명훈이 영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견뎠어. 응.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야. 평생 행복하게 살자. 약속해. 두 사람이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가 두 부모 사이로 와서 함께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요. 그래,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야. 영자가 민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영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실과 사랑은 결국 모든 어둠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함께 더욱 빛나는 미래가 영자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뱃속 아이의 작은 발길질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인한지 배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영자의 의지와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켜낸 명운의 사랑,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한 민재의 착함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족의 유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박 여사조차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돈과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자 가족처럼 기적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